세상에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넌 빠르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내려도 전이 결국 알게 되길 더 원하는 니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celebrity You're my celebrity 지쳐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tired 넌 빠르지 아직 못다 핀 널 위해 쓰였지 해내도 전이 웃음 짓게 되길 더 원하는 니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이 그림 오롯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로 가면 돼 정선을 따라 잊지 마 이 오랜 겨울 사이 온tum으로 피울 꽃 하나 보이니 하루 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celebrity You're my celebrity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 휴가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발열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왔었죠. 네, 방역 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 무조건 보내게 하는 그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 받고 휴가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이제 병원 종사자분들이 계신데 맞고 약간 열이 많이 난다는 진짜 증상들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좀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좀 약 먹고 가는 게 미덕이 아닌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개근상 받아야 되고 꼭 가야 되고 이런 약간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좀 충분히 쉬고 이래서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프리데스크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신청곡은 북한산 호랑이님께서 아이유의 셀레브리티를 신청해 주셨고 네. 당첨되셨고 여기 계신데 지금 매우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라고 말하셨어요. 네. 네, 아까 저희가 빵 터진 게 스카이워드님의 댓글 보고 빵 터졌어요. 아리둥절님 굉장히 삐지셔가지고. 예. 아니, 신청을 해주세요, 아리둥절님. 네. 아이고 여기 아크릴에 있는 흠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아, 이게 그래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아예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손자국 뭐냐고, 신배선님이. 예. 지문이 아니고 뭔가 얼룩이 져가지고 지금. 피엔캐로님이 모니터에 뭐가 묻은 줄 알았다. 아닙니다. 이게 저희의 불찰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딱 지적해 주시네요. 볼륨이 좀 작은가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빈콘님께서. 이세희님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맞아요. 우울했어요. 맞아요. 좀 하늘이 뿌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저는 그냥 한 바퀴 돌긴 했거든요. 산책 같은 거. 저도 호수공원 한 바퀴 돌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박수빈님이 무야호를 외쳐보라고 하는데 무야호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이거는 요즘 유명한 밈인데 어.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무한도전 시켰더니 무야호라고 하셨던 건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건데 많은 분들이 요즘 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제가 있으니까 이따가 노재필 기자 나오시면 한번 시켜보세요. 자, 무야호 오. IM선이님도 외치셨습니다. 자, 무야호 하면서 함께 우리 첫 코너로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우리 프리 초대석의 가족이자 제7의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주주라고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네, 창원 멤버죠. 창원 멤버. 그렇죠. 주주. 아, 예. 아니 아까도 161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거의 첫 회 그 1회 가깝게 때 나오신 거 1회 같은데. 출연했고 일회 출연이고. 그리고 중간에 좀 자리 잡아갈 때 아. 아직도 기억나요 표현이. 예. 첫 회 때 제가 아이를 받는 심정으로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때 이제 걸음마를 뗀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는 거의 장성한 것 같아요. 오. 이런 것도 생기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네. 근데 김민호 아나운서가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예. 저는 보이잖아요.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이게 반쪽이 되셨네요. 그런 말 요즘 많이 백신 맞은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맞고 온 맞았는데. 거 아니죠 지금? 네, 그 약간 맞기 전에 아니 아까 뭐 체험해 백신 보고 맞은 있습니다. 사람들 아프다고 본인 얘기 아니죠? 저는 매우 건강하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지금 500명 넘게 초반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지금 뭐 엄청난 이세희님도 연기연 기자다. 그 심태수님도 네. 뭐 로드맨 특집이야. 이러고 빌로버 TV님은 뉘신지 하고 계신데. 아니, 네. 저희가 따로 이름을 소개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보실 정도로 거의 뭐 유명 인사입니다. 네. 삐까번쩍님 염규현 기자입니다. 염규한 기자는 누군가요? 이재님이 뭐 저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7번방의 용물님께서 염 기자님도 살 좀 찌라고 하시네요. 그래 저도요. 염 기자도 지금 살이 좀 빠졌어요. 예. 저도 좀 요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아. 네. 왜 뭐가 아니죠. 괴롭히나요? 이제 또 저희 다음 또 코너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진행하는 것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래저래 조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워낙 길해서 네. 섭외하느라가 힘들어가지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뭐 얼굴이 좀 검게 그을렸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네. 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소문 좀 내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이 와중에 처음 보는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뉴스데스크의 로드맨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진행자 겸 출연자 기자로 나오고 있고 제가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꽤 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시즌 1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고 시즌 2에서는 이제 일방통행 서울민국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점 위주로 취재를 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의 K 청년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청취하는 기획을 이어가고 네.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5편이 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6편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이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앗아갔잖아요. 네. 그 사실은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실 청년들이 특히 힘든 부분은 좀 특수한 문제가 있는 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준비하다가 망연자실해진 분들이 많다는 게 네. 첫 번째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이 내용도 설명해 드릴 텐데, 하다못해 이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채널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제가 만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냐면, 하다못해 청년분들이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TV를 틀어도 청년들 게 없다. 트로트만 나온다. 맞아요. 뭐 트로트가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 개인 의견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춘 게 좀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예능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 무야호도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옛날 네? 건데 이거 사실. 옛날의 레전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있다면서 네.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못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하소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출격해서 마이크를 내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거든요. 툭 찌르면 와르르 나온다고. 네. 근데 정말 그랬던 게, 정말 섭외를 어렵사리 하면 일단 마이크를 대는 순간 정말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이 주르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빌로바 TV님이 급식이 전담이라고. 아, 급식이죠. 중딩 전담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아, 이 와중에 양효걸님이 선배가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아, 저랑 이제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네네네. 팩트맨 알면서 이런 말을 양효걸님이 아. 선배 기자가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콕 집어서 네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 MB 뉴스에 로드맨 매운맛 영상이 있는데요. 시즌 3는 매운맛을 제작을 못했어요. 시즌 2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저 얼굴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워낙 바빠가지고 네. 이번엔 제작을 못했는데, 네네. 아,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로드맨인데요. 2년 하니까 이제 오늘 그동안 안 오다가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K청년 시리즈를 그렇죠. 좀 내용을 보자면 1편 제목이 청년 실신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실신이라고 그러면 픽 쓰러지는, 그렇죠. 그렇게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앞글자를 딴 거예요.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아. 그래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실신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한다는 그런 어떤 세태를 담은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업자 아니면 신불자로 시작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김민호 아나운서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면 뭘 고르겠습니까? 아, 저 그래도 실업자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는 좀 주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주식을 못할까 봐. 아니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또 빚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고, 아. 반대로 빚은 없지만 일을 못하는 분들, 둘 다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겨울에 신용회복위원회 시작할 때가 벌써 겨울 무렵이었는데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구제받으러 오는 분들이 그렇죠. 오는 곳이잖아요. 네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분들 중에 4명 중 1명이 2030 세대예요. 와. 4명 중 1명이요? 4명 중 1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오. 빚이 갈 때까지 가서 자기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돼서 오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40대, 50대 사업도 해보고 경험도 쌓고 그런 아까 말한 기회를 뭔가 활용하다가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심지어 뭐 그런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해 상반기에 저축은행 이제 마이너스 통장 네. 이용자의 57%가 20대. 음. 아무래도 제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어차피 신용이 없고 처음에 신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똑같죠. 경력 있는 신입 찾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돈이 필요한데 신용은 신용은 없고, 그렇다 없고. 보니까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이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실태를 제가 확인했고요. 네. 실제로 2030 세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1년 새 12%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야, 니들만 힘드냐 할 수도 있겠지만 증가율이 윗세대의 2배가 넘어요. 가파르죠. 확실히 속도가 빠른 거죠. 예. 네. 요즘 그 빚내서 주식하는 B2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혹시?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빚내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청년들이 주식하겠다고 돈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 용도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야 내 급여를 담보로 뭔가를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지만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 대출자들의 대부분은 생계비 지출이 많고요.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보통은 1년에 한 8,000명 전후였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네. 훨씬 높을 거란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부터가 이제 빚의 시작인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뭐 송수표님이 자본주의가 청년의 꿈을 앗아가 버린다. 네. 강리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에 죽고 싶음 이런데 아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고요. 민승재님도 청년 문제가 곧 국가 문제다라고 하셨고요. 네. 홍승표님도 교육의 불평등, 취업의 불평등, 가난의 세습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중물님이 기업들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사회적 기여가 아닐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청년들이 실업자나 그렇죠. 실형불량자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 편 내용이 이제 알부자족? 이건 네. 무슨 뜻이에요? 이 편 제목이 알부자족인데 이렇게 쓰니까는 뭐 돈 많은 사람을 취재했나? 뭐 20대 상속자인가? 이런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아. 알바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그나마 있는 일자리가 이제 배달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요새 방역 수요는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역 알바 이런 현장들이 그나마 일자리가 좀 있는 곳들인데 네. 제가 방역 알바 채용 면접 현장에 동행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 방역 알바 경쟁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좀 예상해 보시나요? 맞춰 보시죠. 방역 알바요? 뭐 한 경쟁이 아르바이트. 높다 그러면 한뭐 저 10대 1? 30? 업. 30? 업. 아 30보다 업. 30보다 50대 1?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상. 네. 네. 과연 몇 대 1인지. 네. 영상 한번 보여줘. 자격증 5개 갖고 있어요? 네. 중국어도 한다고? 네, 이렇게 50분? 11시에 끝나면 집에 가는 교통편은 문제 없나요? 아, 네, 문제 없어요. 퇴사 언제 했어요? 다니고 있어요. 6시에 퇴근하고서 일로 건너온다고 말씀하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몸 건강 상태는 건강해요? 저는 상하차도 마시는 요즘 물도 좀 진짜 많이 가네. 거기밖에 없어요. 몇 명 뽑으신 거였죠? 지금 한 2명에서 한 5명 정도를 좀 생각 중인데요. 네. 지원자는 몇 명일 거더라고요? 지원자는 지금 한 300명이 좀 넘었어요. 2명을 뽑는데 300명이 왔다고요? 아니, 너무 저도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사실. 자영업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를 줄이면서 취업은커녕 단순 노동 일용직까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이곳은 방역 현장인데요. 이곳에 일하러 온 청년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땀이 잔뜩 묻었어요. 그러니까 긴팔에다가 이 방역복까지 입으니까 이 일을 좀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코로나 터지고 다른 일자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졸업하고 그럼 계획이 좀 졸업하면은 참담하죠. 예를 들면 알바 자리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네. 네. 어우, 150대 1이라니 진짜. 상상도 못하는 경쟁률이에요. 오, 저는 그래 높다 그래서 한 100대 1 이렇게 생각했는데 150대 1. 어마어마하죠. 예,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재작년에 20.8%였던 게 지난해 26%까지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은 그나마 이런 방역 알바 자리라도 얻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돈을 적게 번다, 뭐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게 더 큰 문제가 이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른바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첫 직장 시작이 늦어지면 향후 10년 동안 임금이 계속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20대의 실업이 30대로도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나 취업만 되면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취업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취업을 하면 그때 맞닥뜨리는 장벽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이제 3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3편 제목을 보니까 벼락거지예요. 벼락거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용어인데 정확히 벼락거지가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자산 가격이 워낙 뛰니까 아. 가만히 있는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벼락 부자의 반대 개념으로 벼락거지란 말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조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상대적 박탈감도 너무 높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 조사 결과 20대 청년의 상위 20%, 네.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은 분들 자산이 대략 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산이요? 이것도 꽤 많은 그렇죠. 축인데 네네. 상위 20%.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타임머신을 탔어요. 네. 2010년으로 갔습니다. 네. 2억 원을 들고 오. 2억 원 딱 들고 2010년으로 여행을 가서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딱 들어갔어요. 2억을 놓고 네. 이 돈으로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어디를 구할 수 있었냐면 마포구 우리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엄청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마포구의 25평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2억으로 그걸 구할 수 있어요. 2억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어요. 아. 매매는 아니고. 너무 눈이 커지시는 거 아니죠? 2억을 지금 타임머신 막 제가- 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원룸보다 싼 가격이거든요. 그 얘기를 전세가. 지금 하려는 거야.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아. 근데 거기가 지금 전세가 6억이 훌쩍 넘었죠. 전세가.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른 거고요. 매매가는 10억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만난 청년들,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김민호 아나운서까지 높은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좀 눈이 막 이렇게 커지고 아, 미치겠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막. 왜냐면 이게 너무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신혼부부는 집 살 때까지는 나 출산은 무기한 연기한다. 뭐 출산이 의무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네네. 만약에 그분들이 출산이 꿈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높은 자산 가격 상승이 꿈을 앗아간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그분들은 안정된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걸 소망하고 계셨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벼락거지란 말의 이면에 바로 이런 상황이 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너도 나도 김민호 아나운서도 주식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 주식 많이 해요 사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씁쓸한 사실은 웃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 저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꿰뚫고 그분은 계세요.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 백신 맞아서 저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을 해서 마음 고생이 심한 거야 지금. 폭락을 맞아버렸어요. 하락장이 좀 왔죠 최근에. 네. 그래서 대학생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네네. 주식하는 대학생들, 주식 동아리 학생들 만나봤는데 놀란 게 수익률이 막 40%, 뭐 300%도 있고 그래요. 오. 근데 물론 올해 비교적 큰 금액으로 한 학생도 소수가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농담 삼아서 계좌 보여줄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여줬는데 딱 봤더니 수익률이 44%예요. 근데 원금이 25만 원. 아,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큰 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아, 큰 손도 있겠지만은 큰 손 아니에요. 네, 저는 작은 손.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대학생들이 뭐 주식한다 어쩐다 이제 기성세대들은 공부해야지 애들이 딴 생각한다 이러지만은 이 불안감이 가져온 결과라는 게 사실은 용돈을 어떻게든 굴려보려는 그런 조바심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주식, 코인 또 그냥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네. 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장을 미장 이러는데 이런 관심이 높은 상황. 심지어 요즘은 10대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세태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댓글 잠깐 보면 IM 소니님이 퇴사한 지 1년 지났는데 평생 직장 때문에 자격증 따려고 시험 중이래요. 5번 떨어지고 내일이 시험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IM 소니님. 응원합니다. 진짜 예. 내일 시험 좋은 잘 보세요. 결과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로드맨의 응원을 받으시고 네. 꼭 잘 되시기를. 북한산 호랑이님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역시 로드맨이라고 로드맨 칭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죠 길이에 답이 없다고. 아, 근데 솔직히 이 말은 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제가 보통 답을 찾아다녔는데 네. 주로 듣기만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네. 너무 막막해하는 청춘들의 경우에는. 네. 그러게요. 네, 다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보니까 그 최악의 소비 편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4편이죠. 네. 벌써 이제 4편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가뜩이나 이제 씀씀이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줄이고 있다는 건데 뭐가 최악의 소비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일단 준비했으니까 영상부터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죠. 대학 졸업반인 김민영 씨는 지난해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와본 거예요 여기 학교에? 나 거짓말 저 5번도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등록금은 그대로 다 낸 거죠? 330만 원 정도. 5번 왔으면 한 번에 60만 원씩 된 건가? 아. 그래요? 아 진짜 아까워서 죽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되는데 수업
배치는 무조건 낮을 것이 뻔하고 더 미뤘다간 취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고 5년 전, 10년 전 PPT를 그대로 쓰시는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그냥 화가 났었어요. 내가 다음 학기에도 300만 원 넘게 내고 이 직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좀 어떤 기분 들던가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먼저 들었고 등록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고등학교 3년 내내 12시간, 14시간씩 공부해서 왔더니 이러려고 내가 이 개고생들을 해왔나. 1학년 때부터 대외활동 열심히 해오고 이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대학 나오면 뭐 하나? 맨날 해요.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할 거예요.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상반기 등록금을 납부를 했는데 반환을 요구한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실기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수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심지어 음대 수업은 뭐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도 없고 그냥 뭐 종이로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했었고요. 종이로 쳐요? 네, 네. 대학교 한번 갈 때마다 60만 원의 등록금이 지금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몇 번 따지고 보면. 안 가니까. 예, 최악의 소비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심결에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팍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짜고 친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저희 담겨서 너무 그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 같아서 저희가 네네. 탁 소리 자막과 함께 편집도 한 건데 네네. 그만큼이 대학생들이 머리를 칠 정도로 지금 고민이 많다는 거고. 김창구님도 저 탁은 로드맨 명장면이라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또 이 100% 리얼 정말 현장 그대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네. 살짝 자랑 좀 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종이 피아노 얘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대 같은데 실습이 필요한 예체능 조금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종이로 연습을 한다는 그러니까. 게 또 음대나 이런 데는 등록금도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이런 거에 학생들이 많이 좌절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휴학으로 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로 네네. 이렇게 학교를 등지고 있어요. 한 설문에서 4명 중 1명이 휴학 계획을 밝혔고요. 네네. 공군 모집병 경쟁률은 7대1을 넘겼습니다. 군대 가는데도 이제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와. 된 거죠. 네. 최근 보도 보면은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미달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네. 비슷한 경향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령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문제긴 합니다. 네. 어차피 시간 문제였던 건 맞는데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수면 위로 올라갔고 네.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이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한계에 내몰린 대학들부터 위기가 찾아왔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학생이 그래도 의존해온 대학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쵸.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마저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네. 운영상에 큰 위기가 온 거죠. 결국엔 지역부터 교육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걸 테고 이 역시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교의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만한 또 고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민승재님이 휴학해도 1년 지나면 등록금 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제 네. 지인 중에 이제 교직원분도 있고 네. 또 교원분도 있는데 학교도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고 해요. 이 지금- 경영이 진짜 힘들대요. 예.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안 오더라도 어쨌든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참 난감하다고 하는데 참 뾰족한 답이 좀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 사례도 담았던데. 네, 저희가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도 좀 담았는데 네. 뭐 다른 고등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특성화고는 이제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목적으로 실용적인 일을 배우는 그런 그렇죠. 학교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자격증도 취득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이제 인재 육성을 하는 곳인데 이 특성화고도 대부분 아까 말한 예체능처럼 실습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제가 만난 학생들은 보건 간호과 학생들이었는데 이 간호과 관련 자격증을 따려면 1년에 몇 시간 의무 이수 실습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뭔가 한 게 있으니까. 자격이 현장 있어야 실습이 돼요.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실습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 볼 자격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취업 하나만 바라보고 고등학교 나름 큰 선택을 한 거죠, 인생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왔는데 아예 자격 미달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예. 현장 실습을 전제로 이 자격증을 따는데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데다가 거기에 지금 그게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배려라든지 고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어렵고 그럼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해도 아예 시험 자격조차
갖기 어려운 그런 네.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청년들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신용 불량 문제, 취업 알바, 교육 문제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문화도 다루셨어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막바지로 치다르면서 문화편을 좀 짚었어요. 근데 문화편은 저희 아까 양효걸 기자도 지금 댓글 부대로 들어왔지만 같이 고민을 많이 한 게 야,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뭔 문화 걱정이냐라는 반응, 실제로 그런 댓글도 있긴 있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청년 문화에 대한 이야기 좀 배부른 소리 아닐까라는 반응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네네. 이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제가 홍대에서 그래서 인디 밴드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갔더니 어디 있었느냐, 바로 신촌의 한 종합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바. 버티다 그렇죠. 취업을 하셨는데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이제 병실에 시트 교체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저희 방송을 보면 네. 이제 그분의 인터뷰도 담겨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냐 여쭤봤더니 밤에 음악을 하려고.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일자리 구해서 이렇게 음악을 병행하는 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요. 음악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워낙 많았습니다. 네. 그 카페인이 내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병 들고 이런데 되게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좀 우픈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새벽 5시부터 일을 하면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이제 음악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잠을 줄여야 되는데 연습실도 월세가 방송에 안 나갔지만 한 6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어요.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인디 밴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아니 지자체나 이런 데서 대관도 해주던데 그런 거 이용 못 하냐 했더니 거기는 밤 10시면 문을 닫는데요. 이 저 코로나 그렇죠.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주말에 또 운영 안 하고 예. 이러니까 이렇게 주경야독하는 정작 필요한 분들. 그래서 저희가 또 비슷한 대관하는 또 데를 연락을 해봤는데 취미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답도 받긴 받았어요. 방송에 못 담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또 정책이 좀 실수요자들을 좀 꼼꼼하게 못 찾아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현장에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그 낙원상가의 그 중고 악기들도 매물로 네네.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이 낙원상가 들어가자마자 2층에 바로 있는 기타 네네. 목이 좋은 곳이에요. 이분이 고수셔요, 고수. 34년 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윤도현 씨가 그 음린이 시절에 기타 처음 배울 때 뭐 왔다 갔다 하셨다고 회상하셨고 또 고 김광석 씨도 다녀갔던 되게 유서 깊은 곳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뮤지션들이 어릴 때부터 와서 대성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신 분인데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여쭤봤더니 대뜸 나오는 말이 지금 중고 악기가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중고가 물론 항상 있게 마련이죠. 어디 시장이나. 근데 지금 3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근데 그 중고 악기들 중에 1,400만 원짜리 기타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걸 쓸 정도면은 꽤 괜찮은 음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근데 실명을 밝히진 못했지만은 이런 분이 매물을 내놓을 정도면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네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실이네요. 네. 제가 이제 가서 피아노도 한 군데 쳐봤어요. 다른 잘 치더라고요. 제가 조금 힘 좀 줬습니다. 방송 보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피아노를 치고 나는데 손이 새카매졌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손님이 언제 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와서 쳐봤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와서 칠까 말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새카만 손도 또 촬영을 했죠. 네네. 저희 또 카메라 기자 좋아하시죠. 좀 높이 올려봐라. 그리고 한 번 더 닦아라.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제 2번째 닦은 게 나갔죠. 이렇게 갖고 싹 이렇게 그림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요. 사실 그 상인분은 거의 울먹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뮤지션들의 물론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이 산업 전반에 너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죠. 이게 공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출의 90%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 직접적인 공연 산업 위주로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 뭐 렌탈이라 뭐 스태프분들이 종사하는 각종 산업들, 서비스 분야들이 다 지금 괴멸 상태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오늘 뭐 비록 BTS의 그래미 수상은 불발이 됐죠. 그리고 그렇지만 BTS가 정말 다이너마이트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어떤 한류의 선봉장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기생충 그렇죠. 그리고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 오늘 밤에 이제 결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스카 또 거론이 되고 있고 이 한류의 성과가 지금 세계 1위의 문턱을 막 노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 90년대부터 사실 이 씨앗이 뿌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변되는 그 아시죠? 김민호 아나운서는 그 세대는 아니죠? 저 그 울트라매니아 할 때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때구나. 네. 제가 이제 하여가 제가 조금 빨랐는데 그때 이제 태동을 한 게 뭐 룰라 제가 룰라 팬클럽 부회장이었습니다. 저도 한류에 기여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이상민 씨가 알고 있어요. 저. 오. 네. 아무튼 그렇게 한류의 씨앗이 2000년대에 저변이 넓어졌죠. 우리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BTS까지 거의 한 30년 과정의 성장 주기에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토양부터 지금 고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말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사실은 아까 윤도현 씨도 거기 기타 상점 기웃기웃하더라는 회상을 하시거든요. 그 사장님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예술적 토양을 만드는 건데 이런 청년 문화의 토양이 좀 사라져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 이게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야 문화는 뭐 먹고 살만할 때는 하는 거지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게. 그럼요. 실제로 일본의 예가 있는 게 일본이 90년대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 음악, 뭐 영화, 드라마, 애니, 게임. 그렇죠. 근데 일본 문화도 이제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불황을 겪으면서 같이 그리고 고령화도 좀 심해지면서 좀 청년 문화 저변이 좀 많이 좀 줄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결과는 이제 K 드라마의 수출액이 일본 드라마 수출액의 8배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장년은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쳇말로 국뽕의 해였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손흥민, BTS, 기생충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이어가려면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취재하면서 저희 댓글 부대 양효걸 기자와 함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 얘기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훅 가는데 네. 이제 딱 한 편 남았잖아요. 네네. 마지막 예고편 하나 해주시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청년들이 힘들게 하던 여러 가지들을 짚어봤는데 그 힘듦의 끝이 바로 마음의 상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편에 다룰 얘기는 청년들이 겪는 마음의 병 이야기입니다. 네. 청년 우울에 대해 다룰 예정이고요. 긴 고립에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진 청년들의 목소리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씨가 청년들의 문제 이렇게 상세히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근데 지금 큰 죄를 지었어요. 예, 엄청 큰 죄를 이제 눈치 보여 죽겠습니다 지금. 열기가 느껴져 지금. 제가 얼른 나갈게요. 네. 죄송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역대급 짧은 시간. 뭡니까 이분이? 네? 제가 아까 손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심태섭님께서 그 두목 왔으면 손 좀 집어넣으라고. 그러셨구나.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손을 보고 있었어요. 집어넣었어요. 네. 그 심태섭님은 그 저희 브이드 댓글에 그 MBC계 장성규라고 저한테 답장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2분 큐시트네요. 빨리 갑시다. 네. 오늘 2차 접종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네. 75세 이상 분들이 이제 4월에 맞으실 건데 이분들한테는 화이자 백신을 맞춘다고 합니다. 네. 자, 신규 확진이 382명이고요. 대통령이 6월에 그 회의를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지금 백종이 뭐야 지금? 네? 백종. 백신 예방 접종 합쳐서 백종. 23일 날 그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고요. 자, 오늘 아파트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재산세가 좀 오를 것 같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19%. 세종시 이런 데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그 BTS 그래미상 실패했는데 아마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 해에 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베이징 황사경보가 내려져가지고 내일 우리나라에 온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도 처음으로 강제 징수인데 개별 사례가 좀 분노할 만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조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오늘 제목만 읽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리고 47분 남았어요. 아니 47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네, 여론이 뭐, 김정국님께서 네. 이분도 충분했네요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사실 큐시트 산책의 묘미는 헤드라인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감질만 나게. 저희 원래 컨셉이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시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와 10초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 읽었는데 지금 안가건님이 네네. 백종 노재필 선생이라고. 백종. 김 네. 5981님이 백종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오늘 간만에 뵈니까 좋고 네. 염기영 기자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인데 좋은 시리즈 많이 해서 로드맨 흥하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응원합니다. 저 시청자분의 마지막 부탁으로 아직도 못 오늘 쳐나갔어요.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수빈님이 계속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뭘요? 무야호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무야호? 무야호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무야호. 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빈님 들으셨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